네, 쿠키 건강TV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여성의 자궁에 대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공간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또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이곳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한의사 김석영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석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 30대 여성들한테 난임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이죠. 자궁 내막증. 이거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자궁 내막은 자궁 안쪽에 있는 특별한 점막입니다. 표면의 기능층과 안쪽의 기저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층은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두터워졌다가 탈락되어 생리혈로 배출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기저층은 내막이 다시 재생되는 기반이 됩니다. 임신 과정에서 자궁 내막은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분비함으로써 배아의 착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이러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은 월경을 하는 여성, 즉 초경에서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에서 생길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통과 하복부 통증, 불임 등이 있습니다. 불임까지요.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자궁 내막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월경혈의 역류설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경우 생리혈의 대부분은 질을 통해 배출되지만 일부는 난관을 통해 역류하여 복강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역행성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대부분 여성에서 복강내로 유입된 생리혈은 복강내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복강내의 생리혈이 제거되지 못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나 기타 복강내의 여러 장소에서 자라나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면역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리혈이 복강내로 유입되는 역행성 월경은 거의 모든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에서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중 하나가 면역학적 요인입니다. 즉, 역행성 월경에 의해 복강내로 유입된 자궁 내막 세포를 파괴시키고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의 언니, 동생 또는 엄마나 딸에게서 자궁 내막증이 더욱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궁 내막증은 혈우병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단일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은 아니지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처럼 자궁 내막증이 잘 걸리는 신체적이나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증이 잘 생기는 신체적, 환경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 40대에 가장 빈도가 높으며 폐경 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출산을 적게 하거나 초경을 빨리 하는 경우 자궁 내막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좋은 여성에게서 잘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여성들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이나 영양 상태가 좋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임신 중에는 난소의 기능이 줄어들고 월경을 하지 않으므로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 자궁 내막증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한데요. 이 자궁 내막증의 정확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 내막증은 주변 장기의 유착과 염증을 일으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생리통이 심해진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보통 생리 시작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생리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리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성 골반통이나 성교통도 자주 보이는 증상입니다. 통증은 주로 하복부를 포함한 골반과 허벅지, 허리와 꼬리뼈 쪽에서 나타납니다. 자궁 내막증이 방광이나 요도에 발생하면 혈뇨, 배뇨통 등을 유발하고 대장에 발생하게 되면 배변통과 항문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의 유병률을 보면요. 가임기 여성의 10%, 또 불임 여성한테서는 25에서 35% 정도에서 나타난다라는 자료가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자궁 내막증에 걸리게 되면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지겠죠. 네, 자궁 내막증은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자궁 내막증의 경우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임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배란 단계에서는 난포의 발달을 방해하고 난자의 질이 저하되며 배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난관이 폐쇄되거나 나팔관의 운동성이 저하되는 경우 난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 수정란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강 내 염증 상태는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하된 자궁 내막의 기능은 착상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 내막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죠?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병변을 위축시키고 골반 장기의 구조를 회복시켜 통증에서 벗어나고 임신을 위한 난소와 자궁의 환경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치료에는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한방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 조직이 매우 크거나 극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은 주로 커져 있는 난소 낭종을 제거하고 골반의 장기의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런데 내막증은 골반과 복강 내 넓은 부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병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호르몬제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술은 1, 2년 후에 재발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5년 후에 재발률은 40에서 5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난소 실질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